네, 최근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최근 경찰청에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접수된 신고만 무려 2천여 건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수상한 국제 우편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때 아닌 국제 우편물 공포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닷새 동안 신고된 건수가 2천여 건이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개봉해봤던 택배가 지금 전국적으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죠.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첫 번째 신고가 있었던 이후에요. 지금 닷새 만에 의심되는 택배가 배달했다는 신고 건수가 2,141건에 달했습니다. 정말 때 아닌 국제 우편물 공포다라고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 정체불명의 내가 시키지도 않은 우편물이 해외로부터 배송되어 왔다는 신고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보도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택배임에도 의심이 된다면서 신고를 하는 건수까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정말 택배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국제 우편물들이 발견이 되고 신고가 갑작스럽게 잇따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첫 신고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첫 신고가 있었는데요. 이 소포를 개봉했던 3명이 모두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소포에는 뭐 별다른 게 들어있지 않았는데 지금 독극물 내지는 독가스 같은 게 들어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좀 제기가 되었고요. 바로 이 소포를 개봉했던 이 3명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돼서 지금 증상은 남아있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돼서 지금 퇴원을 한 상태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해당 소포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위험 물질은 다행히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성 네. 확인 판결을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뭐 박스 내에서 뭐 붙였던 뭐 본드의 문제인 것인지 기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독극물, 독가스 등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명동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이 돼서 뭐 피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고 천안의 가정집에서도 실제 택배에서 가스가 검출이 되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뭐 현재까지 폭발물이나 유해 물질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물질이 들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울산의 첫 신고 이후로요. 전국 각지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예. 특히 명동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신고가 되면서 1,700명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고요. 천안의 한 가정집에서도 이제 택배가 국제 우편물이 배달이 왔는데 지금 가스가 실제로 검출이 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포가 더 확산되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정밀 검사 결과 유독물 등 어떤 위험 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당국에서는 이제 폭발물이라던가 아니면 유해 가스, 독극물들이 발견된 실제 사례는 없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럼 무엇이 들어있던 것이냐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빈 박스가 그냥 배송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뭐 립밤과 같은 아주 저렴한 제품들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완충제만 들어있다거나 뭐 종이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무분별하게 공포가 확산되고는 있는데 정확히 그 안에 담긴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포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네. 빈 박스가 들어있고 실제로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어떤 독가스, 유해 물질, 그런 화학 물질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오히려 폭발물 같은 경우라면은 어떤 그 스캔을 통해서 쉽게 또 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가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공기 중에서 지금 가스가 퍼져 있다면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학 탐지 시설을 갖춘 그런 우체국도 좀 드물고 전국적으로 구체 우편 분류센터 등 6곳 정도에서만 어떤 화학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포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우편물을 보내는 걸지 이게 의문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국제 우편물이 배송돼 왔던 이른바 브러싱 스캠의 경우들이 사례는 존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예전에도요 한 번도 이렇게 해외에서 이런 배송을 시킨 적이 없는 가정집에 네. 뭐 해외 직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외에서 이런 소포들이 배송된 적은 있었고 뭐 빈 박스만 해외에서 배송이 온다거나 제주에서는 완충제만 들어 있었던 그런 소포가
신고가 배송된 사례들도 있긴 했지만 지금 이번 사안과 같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소포가 배송된 것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최초라고 보여지고요. 예. 문제로 지적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 외에 지금 유사한 시간에 지금 이 정도의 지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럼 한국을 타겟으로 한 것인가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제 우편물 속 이 발진자 주소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적어도 지금 2,000여 건의 지금 신고가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2,000여 건의 주소, 결국 개인정보죠.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분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점을 또 보면은 최근에 신고 접수된 대부분의 우편물 발송지를 보면은 공통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이 사례가 처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20년도에 이른바 씨앗 속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요 유사한 상황이었는데요. 최초 발송지는 중국이었고 이제 대만을 거쳐서 지금 이번에 우리에게 배송이 됐던 발신인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지로 소포가 무분별하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이 소포에 담긴 물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씨앗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각국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 씨앗을 절대 심지 말아라. 바로바로 신고를 하라. 112, 119와 같은 그런 시설에 신고를 하라는 그런 안내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가 이제 코로나와 맞물려서 어떤 생화학 테러가 아닌가 이런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공포로 확산이 됐었는데 네. 당시에도 어떤 독극물이나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실제로 씨앗이었고 이른바 브러싱 스캠인 것으로 좀 판명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소지를 지금 이번 사건 우리나라에 네. 지금 무분별하게 발송된 소포의 주소지를 확인을 해보니 이 당시 2020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그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 캐나다, 영국, 미국 등에 보내졌던 그 정체불명의 우체물 주소지와 동일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단순히 브러싱 스캠의 일환으로서 그냥 붙여진 주소인 것인지 이 부분에 예.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수신자 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3년 전에 사라진 번호가 써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직구가 굉장히 흔해졌어요. 네. 해외로부터 물건을 배송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고유 통관 번호 같은 것들이 입력을 해야지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신인이 매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제품의 경우에는 훨씬 또 배송을 하고 수신을 하고 발신하는 게 굉장히 간단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주소나 이제 발송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신자 전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전에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2020년도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01땡, 그러니까 017, 뭐 018 네. 이런 이전에 사용했던 전화번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영문과 한글 주소가 전혀 다른 경우도 지금 소포에서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면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추측이지만 또 무분별하게 그냥 무작위로 아무 주소에나 발송을 하고 수신인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조작해서 지금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브러싱 스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브러싱 스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브러싱 스캠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송을 보내는 그런 신종 스캠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배송비를 물어서며까지 네. 왜 이걸 보내느냐? 왜냐면요. 우리가 요즘 물건을 주문하고 나면 주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로 주문 후기입니다. 내지는 별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대형 그런 쇼핑 그런 업체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주문 후기라던가 네. 별점 아니면은 이제 주문 건수 얼마나 팔렸는지 이런 것들이 이 홈페이지 내에서 다 공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이런 후기나 별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매를 인증한 사람들 위주로 이런 리뷰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구매 후기, 별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물건을 보내는 그런 송장 번호 같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어떤 주문 양을 조작하고 또 후기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
누구에게나 배송하는 브러싱 스캠이 네.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중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브러싱 스캠이 맞다고 판명이 된다면 네. 뭐 그렇다면 독극물이나 이런 테러는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곤 해도 이 역시도 불법적인 행동은 분명하고요. 결국 구매량이 많은 제품을 좀 선호하고 좋은 리뷰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쇼핑몰이라던가 이 물건을 제조한 업체 측에서 벌인 일이 아닌가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명확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외교부에서는 중국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중국 측도 이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대만 측에서도 우리가 대만에서 발송한 물건이 아니라 대만을 경유한 것이다. 최초 발송한 곳은 중국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대만의 협조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중국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하는 바로는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고 이제 대만에서 우리나라에 개별적으로 지금 배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문제는 사실상 이번 행동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다치시거나 건강에 위협을 받으신 분은 없다고 해도 이게 처벌할 방법이 참 모호하다는 네. 점입니다. 일단 피해자가 명확하게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할 부분이 어렵고요. 전 국민이 이 택배 때문에 공포감을 얻었고 이를 다시 또 분류하기 위해서 막대한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해외에서 배송되어서 우리가 해외에서 받은 택배 다시 이거 반송하는 절차도 쉽지 않거든요. 그 반송하는 주소에 직제를 보내보면 다시 또 반송이 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네. 그걸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보낸 것인지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조사까지는 굉장히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누가 보낸 것인지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잘 본, 오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처벌을 내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해외 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하는 법규가 있겠지만 이게 해외에서 배송된 것이고 누가 배송했는지가 불분명한 만큼 누군지를 찾아내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찾아냈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통관 과정이나 우체국에서 발송을 아예 차단할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에게 배송이 되기 전에요. 이런 해외 통관물의 경우에는 관세청이라던가 예. 공항, 항구에서 1차적으로 검색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지금 관세청에서도 미확인 국제우편 특성 화물의 통과는 보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내용물이 없는 비인소포는 반송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관세청이나 항구, 이제 공항에서 검색을 거치고 나서는요. 2차적으로도 우정사업부에서 국제우편분류센터라던가 개별 우체국에서 2차적으로 또 이제 검토를 하는 절차는 거치지만요. 사실상 어떤 뭐 독극물이라던가 뭐 기체, 뭐 화학물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스캔을 통해서 검사를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큰 제품, 비싼 제품들만 어떻게 보면은 직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작은 액세서리부터 의류, 뭐 비타민 등 워낙 다양한 제품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물건의 제품이나 개수가 많아져서 이걸 다 스캔하거나 통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건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수상한 우편물 신고가 잇따르다 보니까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 조치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배송되기 전까지 지금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최대한 배송이 안 되도록 지금 나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예.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우리가 또 워낙 뭐 매일매일 택배와의 전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네. 택배에 늘 배송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크게 지금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요. 미확인 택배, 내가 주문한 것이 아닌 택배가 올 경우에는요. 절대 열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개봉을 하시지 말고 의심되는 택배, 특히 이제 발송된 주소가 해외로 나와 있고요. 뭐 청화, 뭐 대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노란 봉투나 검은 봉투에 지금 주로 배송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뉴스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런 유사한 주소, 유사한 택배가 발송이 되면은 일단 112나 129에 신고하실 것을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수상한 소포를 열었을 때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 즉시 신고를 하면서 이후에 좀 대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